미국 국방안보전략연구소의 젊은 분석가는 아시아 방산 세미나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태국 국방차관과 함께 한국군을 무시하며 비웃었던 그녀였지만 점차 한국군의 진짜 실력과 철학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기술들이 미국조차 따라잡지 못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당황하게 됩니다. 과연 레이첼이 발견한 한국군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토록 확신에 찼던 그녀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는 레이첼 하트입니다. 미국 국방안보전략연구소에서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28살이고 아시아 지역 군사 시스템 분석이 제 전문 분야죠.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뒤 줄곧 이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국제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시설은 현대적이고 깔끔하긴 한데 뭔가 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였거든요. 미국처럼 왁자지껄하고 역동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도 조용조용 다니고 질서정연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보니 고층 빌딩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긴 한데 어딘지 모르게 재미없어 보였어요.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역동성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세미나장인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 접수 데스크에서 저와 함께 배정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태국 국방부 국제협력실 삭사이 깐다라 차관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강렬한 분이었는데 첫 악수를 나누면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특히 군사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확실히 이 분야 전문가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미스 하트, 반갑습니다. 아시아 지역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특히 동아시아 군사 시스템 분석 보고서들 잘 읽었습니다. 삭사이 차관은 저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온 듯 했어요. 제가 작성한 몇몇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작년에 발표한 일본 자위대 현대화 전략 분석이나 대만 방위 시스템 평가서까지 읽어봤다고 하니까 이런 준비성과 전문성에 첫인상부터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아, 제 보고서를 읽어보셨군요. 영광입니다. 차관님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 전략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과찬입니다. 다만 저희는 실전 경험이 좀 있다는 게 차이점이겠네요. 삭사이 차관의 이 한마디에서 벌써 자신감과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세미나 첫날 오후 일정이 끝난 후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비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는데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삭사이 차관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국에 대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한국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이 있을까 싶어요. 시설은 좋고 시스템도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전투력은 어떨까요? 실제로 싸워본 적이 있나요? 삭사이 차관의 말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실제 분쟁 지역 경험이 많다는 자부심이 넘쳤거든요. 표정도 진지했고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들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희 태국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실전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실전 경험 없이는 소용없습니다. 삭사이 차관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대요? 반찬 잘 나오고 침대 깔끔한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군인들 복지는 좋을지 몰라도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떨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디지털 잘하는 행정 조직 같아요. 군대라기보다는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삭사이 차관이 태국군의 해외 파병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면서 한국과 비교하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실전에서의 순발력,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생존 본능 같은 부분에서 경험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삭사이 차관은 중동 지역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미스 하트도 미군 출신 가족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도 실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총알이 진짜로 날아다니고 동료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느냐가 진짜 군대의 실력이죠. 저도 미군 기준으로 군대를 평가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 한국군이 과연 실전에서 어떨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베트남 참전 용사였고 삼촌도 걸프전에 참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실전 경험담들을 떠올리니 삭사이 차관 말이 옳은 것 같았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실전 경험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국군이 과연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싶네요. 저도 모르게 삭사이 차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태국군의 경험담을 들으니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였거든요. 세미나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한국군에 대한 선입견을 확고히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좀 밋밋하고 재미없어 보였고 군대 역시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나 둘째 날 아침 저희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국군 종합훈련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출발하기 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삭사이 차관이 다시 한번 못을 박더라고요. 오늘 한국군 훈련을 본다고 하는데 뭘 보여줄까요? 아마 멋있게 포장된 쇼 같은 걸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실전과는 거리가 먼.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외국 손님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것일 테니까 진짜 실력보다는 보기 좋게 꾸민 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한국의 시골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논밭이 있고 작은 마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평화로워 보였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긴장감이 없어 보였달까요? 전쟁과는 거리가 먼 나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역시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와 비교하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삭사이 차관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진짜 군대 같지 않아요. 마치 박물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한국군의 스마트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헬멧에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총에도 각종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증강현실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탄도를 계산하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최적의 사격 지점을 알려줍니다. 한국군 교관이 설명하는 동안 군인들이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정확도는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게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 같았거든요. 삭사이 차관이 교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전에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기 훈련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삭사이 차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무인 사격장. 그게 실전입니까? 게임처럼 만들면 군대가 됩니까? 우리가 이라크에서 쓰던 방식이 더 실전적입니다. 적군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컴퓨터 계산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아무리 첨단 시스템이라고 해도 실전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는 본능과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본 것은 드론 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조종실에서는 군인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는데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으로 자율 비행이 가능하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기술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완벽해 보였거든요. 진짜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할까 싶었어요. 삭사이 차관이 다시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다 모니터로 보고 버튼으로 조작하네요. 실제로 적과 맞닥뜨렸을 때도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헬리콥터에서 직접 뛰어내려 적진에 침투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군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삭사이 차관 말이 맞더라고요. 반찬도 여러 가지 나오고 식당도 깨끗하고 모든 게 너무 안락해 보였어요. 미군 야전식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실전 경험 없는 시스템이라면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군의 훈련을 보면서 느낀 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어요. 실전은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혼란스럽고 더럽고 예측 불가능한 게 전쟁인데 한국군은 마치 실험실에서 훈련하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면서 삭사이 차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기술은 좋은데 영혼이 없네요. 진짜 군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군은 겉보기에만 좋고 실속은 없는 군대라고 말이죠. 셈이나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전략기획단 김태윤 중령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예리하고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군 엘리트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태윤 중령은 어제 저희가 본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삭사이 차관이 먼저 대답했어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실전성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진짜 전쟁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김태윤 중령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리죠. 데이터로 말입니다. 회의실로 이동한 뒤 김태윤 중령이 첫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목은 사이버전 실전 대응 사례였어요. 작년 말 러시아 해커 그룹이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이 모두 타깃이었죠.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해킹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 신호가 뜨고 군인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총 12시간 동안 지속된 공격이었는데 단 한 건의 침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제로였어요. 삭사이 차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러시아 해커들이 그렇게 쉽게 막힐 리는 없을 텐데요. 김태윤 중령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나토에서 보낸 감사보고서였습니다. 미국과 나토에서도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해커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국이 그들을 완전히 막아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더 놀라웠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의 활동 모습이었어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민간인 피난민 캠프가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았죠. 영상에는 한국군 부대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질서정연하게 작전을 수행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200명의 민간인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말이죠. 김태윤 중령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한국군은 실전 경험을 훈장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위험할 때 움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동남아시아 해상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침몰 위기에 처한 필리핀 어선을 구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태풍의 풍속이 시속 150km였습니다. 다른 나라 군함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한국 해군만 남아서 구조작전을 계속했죠. 영상 속에서 한국 해군 함정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구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민 2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군을 무시했는데 이런 실전 사례들을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태윤 중령이 보여준 건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화면에는 한반도 전체 지도가 나오고 수많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부대의 위치, 민간인 대피 상황, 의료진 배치 현황 등이 모두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죠. 김태윤 중령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건 전쟁 준비가 아니야. 미래 준비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군이 준비하는 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삭사이 차관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기존 주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중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실제 전쟁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 태국은 여러 분쟁 지역에서 실전을 겪어봤거든요. 김태윤 중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실전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뜻인가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삭사이 차관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김태윤 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삭사이 차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이상론입니다. 현실은 다르죠. 평화. 그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만든 핑계 아닙니까?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삭사이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태윤 중령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차관님은 전쟁을 이기는 법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전쟁을 막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난 70년간 전쟁을 막아왔거든요. 김태윤 중령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게 우연일까요? 화면에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이 모두 모여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실전 경험입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었던 거죠. 삭사이 차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군이 주한미군으로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한국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태윤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동맹은 중요하죠. 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정보,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보시죠. 화면에는 한국이 개발해서 미군에 제공한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사이버 방어 시스템, 드론 기술, 통신 암호화 기술 등등.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죠. 삭사이 차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논리가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전투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력이요? 김태윤 중령이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영상입니다. 미군 평가단의 공식 보고서도 함께 보시죠. 영상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실시한 모의 전투훈련이 나왔어요. 한국군이 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군 평가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작전 능력은 미군보다 우수한 면이 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이 한국군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삭사이 차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거죠. 김태윤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한국군을 무시했던 지난 이틀간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삭사이 차관의 편견에 휩쓸려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넷째 날, 저는 개별적으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삭사이 차관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갔어요. 사실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편견 없이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전에 있었어요. KTX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좁은 땅이지만 모든 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본 것은 스마트 무인 차량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군용 트럭 같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이 차량은 무인으로 작동하지만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장에서 부상자를 찾아서 응급처치를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죠. 연구원이 실제 시연을 보여줬어요. 무인 차량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목표 지점에 도착하고 로봇팔로 부상자 마네킹을 차량 안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응급처치까지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를 위한 기술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전투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본 것은 드론 통신 지휘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재해 지역에서 생존자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수색 작업을 할 수 있죠. 화면에서는 실제 지진 현장에서 드론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건물 잔해 사이사이를 누비며 생존자를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 때도 이 드론들을 보냈습니다. 총 57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어요. 세 번째로 본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시간 통합 위험 알림 서비스였어요. 이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심지어 개인의 응급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 전체 지도가 나와 있었고 곳곳에 다양한 색깔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화재, 노란색은 교통사고, 파란색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되죠. 연구원이 화면을 조작하자 특정 지역이 확대됐어요.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서, 병원, 경찰서에 자동으로 알림이 갔고 최적의 대응 방안이 전달됐습니다. 동시에 주변 교통도 자동으로 통제되고 있어요. 이건 전쟁 후를 준비한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하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국조차 도입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치 피해 구조 연결 시스템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구조 방법을 제시하죠. 연구원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입력했어요. 서울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자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상 사상자 수, 붕괴 위험 건물, 대피 경로, 구조대 배치 위치, 의료진 투입 계획 등등. 모든 게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98%입니다. 실제 재해 상황에서 검증된 수치예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FEMA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우리 수준까지는 못 따라왔어요.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이 뒤바뀌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몰랐던 거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즉시 최신 외신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 군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여러 외신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첫 번째로 본 기사는 뉴욕타임즈였습니다. 한국의 비가시화 지휘 시스템, NATO 공급 가능성 검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이 개발한 군사기술들이 유럽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통합 지휘 시스템이 NATO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CNN 기사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 한국. 한국이 무기 수출에서 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방산업체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보잉과 록히드 마틴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찾아 읽어봤는데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아시아 공급망 주도 가능성 높아.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레이시온에서 발표한 자료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통합방공 시스템의 성능이 미국의 THAAD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격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가성비 면에서는 오히려 우위에 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저조차 한국의 실력을 제대로 몰랐는데 정작 미국 업계에서는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영국 BBC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습니다. 조용한 강자, 한국군의 진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은 전투보다는 재건에 특화되어 있다.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다. 이런 접근 방식이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기사도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군대. 한국군의 해외 활동을 보면 전통적인 군대의 개념을 벗어나 있다. 이들은 파괴가 아닌 건설을, 대립이 아닌 화합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형 군대의 모습일 것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한국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한국 자위대와의 차이점. 한국군은 기술력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던 중국 매체들조차 한국군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기술력, 중국도 주목. 한국이 개발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중국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특히 민군 통합 시스템은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러시아 매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예상보다 강한 상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국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몰랐던 거지?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런 성과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사이 차관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한국과 외국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삭사이 차관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삭사이 차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삭사이 차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 궁금해했거든요. 세미나 첫날, 저는 한국 군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전투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삭사이 차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한국군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군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 파괴가 아니라 건설, 대립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삭사이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군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실전 능력도 검증되었으며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삭사이 차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의 발언은 무지와 오만이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삭사이 차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삭사이 차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삭사이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군의 해외 평화 유지 활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대의 역할을 전투에서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한국군을 보니 군대의 진정한 역할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외국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군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군대라고 봅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기술력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삭사이 차관도 결국 진실을 깨달은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삭사이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스 하트, 처음에 제 말에 동조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었네요. 아니에요, 차관님.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네요. 조용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 말이에요. 당신도 결국 알게 된 거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삭사이 차관도 저도 모두 한국의 진짜 모습을 깨달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삭사이 차관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스 하트, 이번 경험이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사이 차관이 떠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어떤 제목이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조용한 리더십. 본문을 쓰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 삭사이 차관의 편견에 동조했던 모습, 그리고 점차 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대부분 피상적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철학을 갖춘 군대였다.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군의 가치관이었어요. 한국군이 다른 나라 군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평화지향적 사고다.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더 집중한다. 이런 철학이 모든 기술 개발과 훈련 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방어, 통합 지휘 시스템, 재해 대응 시스템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군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은 전통적인 군사작전과는 다른 형태다. 이들은 파괴보다는 건설을, 정복보다는 도움을 우선시한다. 이런 접근 방식이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쓸 때는 정말 신중했어요. 이 보고서가 미국 국방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지역의 안보 리더로 성장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한민국 군대는 조용하다.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강력한 힘과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리더십의 모습이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밋밋하고 재미없어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조용하지만 힘이 있고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도시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사람들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특히 군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요. 시끄럽게 자랑하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말이죠. 조용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신 있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번에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동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나라지만 정말 큰 꿈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본 기술들, 느낀 감동들. 모든 것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김태윤 중령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전쟁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군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기술도 훈련도 철학도 모두 이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면서 저는 미래를 그려봤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제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레이첼 하트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운 새로운 레이첼 하트가 되었거든요. 착륙 몇 시간 전,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 동료 여러분,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에서 돌아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군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곧 자세한 보고서를 공유하겠지만 한 가지만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느새 미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조용한 리더십을 저도 실천해보고 싶었거든요.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대신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 파괴보다는 건설을 우선시하는 것.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조용한 리더십. 이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